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으면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단 7기 김현중입니다. 제 질문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국가나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염병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따른 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이 국외나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위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분석 단계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위험 분석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 공유는 정부 간, 기관 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되면 이 위기 상황을 한 국가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 협력 체계를 이제 강화를 하는 것이 보통 그 해외 감염병에 대한 그 대응 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소통단 7기 권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로벌 100일 미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로벌 100일 미션은 그 2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100일 이내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피라는 그 감염병 혁신연합과 같은 곳에서도 이를 같이 동행해서 이런 새로운 디지즈 X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100일 이내에 민간 협력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라는 게 이제 글로벌 백신 미션입니다. 저희들도 디지즈 X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을 자랑하는 조기 감시라든지 신속 대응을 위한 진단 키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소통단 7기 최혜연입니다. 최근에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코로나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는 트윈데믹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질병을 예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없던,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내로는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가 않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들이 생겨나면서 또한 독감도 좀 독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인데 그 예방의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뭘까요? 외출하면 반드시 손을 이렇게 씻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것이 일단 가장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조금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의심되면 바로 이제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예방접종이 물론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도 있지만 아플 때 중증화나 사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맞으신 분들은 이런 정적이 우리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소통단 7기 고가영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원헬스 협력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원헬스 협력체계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원헬스 협력체계가 무엇인지 또한 기존의 전염병 대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그리고 동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살아가는 그 환경 이 세 가지가 건강해져야지만 모두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모든 그런 감염병 발생 원인이나 분석이나 그리고 대응 체계들을 다 학자 그리고 다 부처, 다 기관 협력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게 바로 원헬스 협력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헬스 그 협력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이 두 사람 여기에서 공통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농림부와 복지부, 질병청이 협력해서 이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이 원헬스 협력 체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포럼이나 컨퍼런스 또는 간담회 미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서로 인식을 공유를 해서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소통단 7기 이경윤입니다.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계획 벌점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10년 이상이 나고 있어서 만성 질환에 대한 정보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질지 질병관리청에서 생각하시는 그 정보의 개입이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대 수명은 83세고 그 건강 수명은 아마 73세인가 그럴 거예요. 한 10년 차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만성 질환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이제 창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만성 질환 관리는 바로 국민의 그와 함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바로 이런 세대 차이, 세대 간 그 형평성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지역 간의 그런 건강 불평등 문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